네, G2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이 되면서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속도감이 조금 둔화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저희 최현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릴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뉴욕장의 중요한 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어제는 이제 뭐 중국 경제 지표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안 좋다고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우는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8% 상승, 그다음에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빅테크 주식들은 모두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페이스북이 3.2%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7.6%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업체인 플러그 파워가 4.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루시드도 5.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는 역시 AMD가 3.8% 상승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도 이제 3.2% 상승을 했는데 사상 최고가가 이제 900달러인데 어제 이제 870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이제 번스타인에서는 그러나 이제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역시 테슬라는 이제 선도적 기업이지만은 이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경쟁 환경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경쟁이 너무 좀 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3.2% 상승을 했는데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지금 최근의 주가락은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44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 어제 상승을 했는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매출 성장세와 이제 이익률 개선 추세가 이제 뭐 계속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 후반대의 EPS 증가세는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는 33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어제 1.7% 상승했는데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 1.5% 상승을 했고 UBS 증권에서는 가입자 추이가 이제 견고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620달러였어요. 7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도 2.1% 상승했는데요. 베어드 증권에서는 지금 회원 갱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한 회원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3%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바클레이스 증권에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제시했던 장기 스트리밍 가입자 가이던스가 달성이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GDP 성장률 4.9%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국 9월 산업 생산이 1.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런스 증권에서는 스태글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연말까지 S&P 500 4,700을 제시했습니다. 와, 4,700까지 S&P 500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로 미국장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데 그 가기 위한 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정들,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에서 지금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또 전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소매 판매가 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상단에 춤을 춰야 될지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건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4.9%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6% 좀 넘는다고 보면은 지금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부진한 건 맞는데 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데 저는 이제 그 중국 경제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미국만 좀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 성장이 무너질 줄이야 시장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쇼크가 있었고 뭐 헝다 쇼크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전력난 문제, 공급망 병목까지 해서 제조업 쪽에서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님께서는 부양책을 쓸 거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거든요. 여유가 좀 있습니까? 부양할 수 있습니까? 아직 뭐 중국은 좀 네. 부양책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미리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헝다 때문에 뭐 GDP 성장률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네. 뭐 추가적인 부동산 기업의 구조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경제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시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이게 크게 뭐 어떻게 뭐 전염성이 다른 제조업체로 뭐 제조업체나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무사히 좀 마무리되고 중국 경제도 다시 한번 부양책을 쓰면서 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다시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부양책이라는 게 뭡니까?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뭐. 결국에는 뭐 지준율이라든가 지준율. 뭐 그냥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그러면 시장에서 아주 장기적인 악재로 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십니까? 네. 중국 경제 둔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은 중국의 흐름, GDP 내용을 점검해봤고 앞에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종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밤에 재미있는 뉴스를 봤던 게 테슬라 요즘에 정말 잘 나가잖아요, 전문가님. 워런 버핏에게 일론 머스크가 우리 주식 사라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자신감의 근원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테슬라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식 좀 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900 사상 최고가 넘는 거는 뭐 확실해 보입니다. 900 이요? 지금 보니까 확실해 보이고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에서 순수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모르시드 이런 쪽에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약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좀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체 그런데 45%를 차지하는데 이쪽에서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45%를 차지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들 이제 자동차 기업이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이제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지금은 어차피 모멘텀 투자니까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저는 번스타인하고 좀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에 지금 현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플랫폼 서비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애플처럼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도 지금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저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순수한 전기차 업체로만 평가받아서는 900이 나올 수가 없다. $900가 전문가님께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완성차를 만들어내던 업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저희가 포드가 영국에 투자한 건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폭스콘이 전기차 시제품을 공개했어요. 물론 OEM 쪽입니다. 만드는 것만 할 것 같긴 한데 애플과 선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중국의 CATL이 지금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 또 계약을 했다. 간밤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뭐 지금 그런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중국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것이 점유율 쪽에서 지금 3사 업체들이 맞는데요. 세 개 업체를 합치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점유율 쪽에서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따가 뭐 이제 산업 리포트 시간에도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주제를 좀 다루는데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소재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 좀 밀리는 거는 이제 맞는데 앞으로에 이제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산화도 더 이뤄야 되고 뭐 좀 더 그래야지 이제 중국 쪽을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만큼 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더 아주 예리하게 옥석을 가려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막중한 임무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게 됐는데 어떻게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지도 저희가 지켜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종목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빅6, 네, 은행주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믿음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지가. 예.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어제 AMD도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3.8% 강세를 나타냈고, 네네.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이번 주에 나오죠. 예, 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실적이 발표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번 주에 나오고 넷플릭스 뭐 많습니다. 버라이즌, 테슬라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실적은 넷플릭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뭐 어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어제 상한가 갔고 이제 많이 마이네임 올랐죠. 때문에 예. 이제 상한가를 갔고 네. 전체적인 콘텐츠 주식들은 뭐 지금 넷플릭스에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은 차기작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에이스토리나 뭐 이런 쪽은 결국에는 뭐 지리산이나 뭐 이런 쪽이 상승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고 마이네임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거가 네. 이제 시장 반응이 괜찮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로 갔고 뭐 넷플릭스에 연관을 받는다기보다는 뭐 차기작으로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런 거를 더 유심히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실정이 연동이 된 커플링화라기보다는 자체적인 컨텐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 무서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잘 선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갈 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약간 우물쭈물 특히 거래소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종목별의 차별화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어떻게 저희 준비해 볼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연속 선상으로 저는 뭐 소폭 상승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지금 박스권 흐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예상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정 부분 또 소폭 조정 나오면은 다시 또 저감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뭐 시장 네. 뭐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뭐 2,900 다 뭐 깨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뭐 지금 상단과 하단 조금 더 눈치 보기 싸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900선을 깨지 않은 박스권 전망해 주셨고 그렇다면 저희가 노려야 되는 부분은 어떤 쪽입니까? 지금 현재 공략해야 되는 쪽? 요즘 좀 쉬었던 역시 뭐 자동차 업종 업종들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고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지금 특별히 제가 오늘 지금 바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양상 나타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쪽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볼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 브리핑 해보면서 네, 우리 증시까지 건너와 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워낙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장은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단은 지지합니다만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부는 종목 찾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선취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안에서 내가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